네가 임신한 애가 내 아이라는 확실한 증거도 없잖아. 어젯밤 술에 취한 민기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공이는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공이야. 조용한 목소리와 함께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단수가 한 걸음에 다가와 민기를 노려보았습니다. 이 개자식이 네가 사람이야? 단수의 주먹이 민기의 멱살을 거칠게 틀어쥐었습니다. 공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민기는 단수의 분노에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난 할 말 없어. 조용히 단수의 손을 밀어내고 천천히 병실을 떠났습니다. 공이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단수의 품에 쓰러졌습니다. 단수야, 내 아이가. 단수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대체 공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주일 전 새벽 공기가 싸늘하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설거지하는 소리가 연신 들려왔습니다. 맹공이는 머리카락이 몇 가닥 흘러내리는 것도 신경 쓸 겨를 없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설거지가 덜 된 그릇들이 여전히 쌓여 있었습니다. 맹공이가 행주로 물기를 닦아내려는 순간 등 뒤에서 냉랭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같이 답답한 애는 정말 처음이다. 맹공이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정주리는 팔짱을 낀 채 한숨을 내쉬며 맹공이를 위아래로 후어보았습니다. 이걸 다 닦으려면 몇 년은 걸리겠다. 내가 시집살이를 이렇게 쉽게 봐줬나? 정주리의 목소리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맹공이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걸레를 짜며 식탁을 닦았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버릇인지 몰라도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배웠어? 정주리는 일부러 그릇 하나를 식탁 끝으로 밀었습니다. 덜컥. 그릇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지만 맹공이는 재빨리 손을 뻗어 간신히 받았습니다. 아, 정말? 너 때문에 내 속이 터진다. 터져. 정주리는 짜증스러운 듯 한숨을 내쉬더니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맹공이는 떨어질 듯 말 듯한 그릇을 두 손으로 꼭 쥔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피곤과 무력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힘을 내어 부엌 정리를 마치고 쉴 틈도 없이 정주리가 남긴 옷들을 개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손끝은 빨갛게 부르튼 지 오래였습니다. 며칠째 이어지는 강도 높은 집안일 속에서 맹공이의 몸은 점점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틈조차 없었지만 볼은 더욱 움푹 패였고 손목은 앙상하게 뼈마디가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맹공이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었고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출근길 버스 창문에 비친 얼굴은 창백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러나 맹공이는 이를 악물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밀려드는 업무가 맹공이를 덮쳤습니다. 강진아가 곁을 스치며 비꼬듯이 속삭였습니다. 어제도 야근했나 보네? 얼굴이 말이 아니네. 맹공이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이 흐릿하게 흔들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머리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손끝이 저릿하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배에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맹공이는 책상에 쓰러지듯 기대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눈앞이 까맣게 변하며 바닥으로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쿵! 사람들이 놀라며 일어나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맹공이 씨! 맹공이 씨 괜찮아요? 누군가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구단수가 들어왔습니다. 공이야. 구단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공이야, 정신 차려봐. 구단수는 한달음에 달려와 맹공이를 일으켰습니다. 축 늘어진 몸이 가녀리게 흔들렸습니다. 이렇게 살이 빠지도록 무슨 짓을 한 거야? 구단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지켜보았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구단수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맹공이를 업었습니다. 병원으로 갈 거야. 구단수는 바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맹공이는 미약하게 눈을 떴지만 구단수의 어깨 위에서 다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구단수의 표정은 결연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공이야. 그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졌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이 끝없이 멀어 보였습니다. 응급실의 하얀 불빛이 눈부시게 깜빡였습니다. 희미하게 깨어난 맹공이는 낯선 천장의 형광등을 바라보았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웠고 머리는 둥둥 뜬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희미한 기계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구단수가 들어왔습니다. 공이야. 구단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깊은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맹공이는 힘겹게 고개를 돌려 구단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구단수의 얼굴에는 다 타버린 초처럼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의사가 차트를 보며 다가왔습니다. 환자 보호자분 계신가요? 구단수는 단숨에 의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네, 제가 보호자입니다. 의사는 차트를 살펴보며 신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산 조짐이 보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맹공이의 눈이 단숨에 커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구단수는 더 놀란 기색으로 맹공이를 돌아보았습니다. 유산 조짐이요? 구단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스트레스와 과로가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안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장 입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구단수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맹공이는 두 손을 꼭 쥐고 침묵 속에서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구단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입원까지는 안 해도 돼요. 구단수는 기가 막혀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그런 말이 나와? 구단수의 목소리가 점점 격앙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지금 입원해야 한다잖아. 맹공이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집에 가볼게요. 구단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맹공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집에 가서 뭘 하려고? 지금도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데? 맹공이는 눈을 피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 팀장님한테는 내가 쓰러진 거 말하지 말아주세요. 구단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서민기가 알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어? 맹공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히 걱정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구단수는 맹공이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구단수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의심이 떠올랐습니다. 너 집에서 무슨 일 겪고 있는 거 아니야? 맹공이의 손끝이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담담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구단수는 그 대답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맹공이의 얼굴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맹공이는 부드럽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전 정말 괜찮아요. 구단수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차갑게 식은 공기가 두 사람 사이를 감쌌습니다. 그러나 구단수의 마음속에는 선명한 의심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고급 레스토랑의 창가 자리에 와인이 한 잔 따르고 있었습니다. 와인잔을 살며시 기울이며 강진아가 우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퇴근할 시간쯤 됐을 것 같아서.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서민기는 반쯤 마른 목소리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아야, 이러는 거 이제 그만하자. 강진아는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술잔을 흔들며 서민기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만? 뭐를? 서민기는 불편한 듯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술 기운이 은근히 올라오는 기분이었습니다. 강진아가 고개를 기울이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맹공이랑 결혼해서 행복해? 서민기는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강진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날카로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내가 말이야, 가끔 상상해봐. 내가 너랑 결혼했으면 어땠을까? 강진아는 와인잔을 입술에 가져가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적어도 넌 더 행복했을 거야. 서민기는 와인잔을 만지작거리다 손을 거두었습니다. 강진아야, 이제 난 유부남이야.
너도 알잖아. 하지만 강진아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알지. 유부남이라는 것도 책임감 있는 남자인 것도. 하지만 난 네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여기 앉아있는 게 신기할 뿐이야. 서민기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강진아의 말이 스멀스멀 마음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러면 안 돼. 단호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강진아가 천천히 손을 뻗어 서민기의 손등을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난 네가 지금 불행할까봐 걱정돼서 그래. 강진아의 손길에 서민기는 얼어붙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강진아는 서민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혹시 맹공이 몸을 너무 함부로 굴리는 거 아냐? 그 순간 서민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뭐? 서민기는 강진아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강진아는 일부러 말을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혹시 니애 확실한 거 맞아? 와인잔이 테이블 위에서 덜컥 소리를 냈습니다. 서민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런 말 하지 마. 하지만 서민기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강진아가 눈을 가늘게 뜨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어? 서민기는 손을 쥐었다 폈다 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공희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강진아는 여전히 가볍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믿으면 됐지. 하지만 난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이 순진하지만은 않다고 봐. 서민기는 테이블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그만하자, 강진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가벼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진아가 멀어지는 서민기의 뒷모습을 보며 와인을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그거 봐, 결국 흔들리잖아. 조용한 한마디가 텅 빈 공간에 울렸습니다. 늦은 밤 서민기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현관 불빛이 어두운 거실을 흐릿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으며 안쪽을 바라보니 이미 맹공이가 집에 와 있었습니다. 맹공이는 작은 책으로 무릎을 꿇고 방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걸레를 힘없이 짜며 한쪽 벽부터 구석구석 닦고 있었습니다. 땀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만 맹공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민기의 시선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설마 맹공이가 정말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걸까? 머릿속을 맴도는 강진아의 말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맹공이의 가녀린 손이 걸레를 짜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만 그보다 더 신경 쓰이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맹공이는 평소처럼 묵묵히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민기의 눈에는 마치 저 행동이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보였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런데 혹시? 불신과 의심이 동시에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맹공이는 서민기가 돌아온 것을 보고 조용히 얼굴을 들었습니다. 왔어요? 짧은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서민기는 그냥 무덤덤하게 고개만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맹공이는 손을 쉴 틈 없이 움직이며 다시 방을 닦았습니다. 방 안에는 걸레질 소리만이 고요하게 퍼졌습니다. 서민기는 맹공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걱정스럽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낯선 시선으로 맹공이를 훑어보았습니다. 맹공이의 얼굴이 전보다 창백해 보였지만 서민기는 그저 가만히 서 있기만 했습니다. 저 얼굴 정말 내 아이를 가진 사람의 얼굴이 맞을까? 어느새 머릿속에는 강진아의 말이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맹공이는 한숨을 쉬며 일어나려다 잠시 휘청였습니다.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겨우 균형을 잡았습니다. 그제야 서민기가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래? 하지만 그 말에는 걱정보다는 의심이 더 섞여 있었습니다. 맹공이는 피곤한 얼굴로 서민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묵묵히 걸레를 쥐었습니다. 서민기는 다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맹공이가 조금이라도 힘들어 보인다는 생각보다 강진아의 말이 더 크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혹시 내 아이가 아니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면서도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맹공이는 그저 서민기의 무심한 표정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렇게까지 아무렇지 않게 행동할 수 있는 걸까? 몸이 이렇게 힘든데도 남편이라는 사람은 단 한마디의 위로도 없었습니다. 맹공이는 다시 걸레질을 하려다 손을 멈추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조용히 물었습니다. 하지만 서민기는 고개를 돌린 채 대충 대답했습니다. 그냥 별일 없었어. 맹공이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서로 마주 보고 있지만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하나 둘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맹공이는 그 벽을 만드는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늦은 밤 도심의 불빛이 창가를 가득 채운 카페에서 강진아와 구단수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강진아의 손끝이 길게 뻗어나가는 그림자를 만들며 테이블 위에 커피잔을 가볍게 밀었습니다. 구단수는 묵묵히 강진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나한테 무슨 할 말인데? 구단수의 목소리는 무심한 듯 차가웠습니다. 강진아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커피잔을 기울였습니다. 맹공이랑 서민기 잘 지내는 것 같아? 구단수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뜬금없네. 너야말로 서민기랑은 잘 지내? 강진아는 가볍게 웃으며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난 그냥 너한테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주려고 온 거야. 구단수는 미간을 좁히며 강진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진아가 손끝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서민기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해본 적 있어? 구단수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뭐? 강진아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맹공이가 가진 아이는 대체 누구의 아이일까? 순간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구단수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확실한 정보야? 구단수가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진아는 어깨를 으쓱이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글쎄 확실한지는 나도 몰라. 하지만 예전에 서민기가 병원에 갔던 적이 있었어. 그때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 구단수는 조용히 강진아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은 맹공이가 속아서 결혼했을 수도 있다는 거야? 강진아는 느긋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남자와 결혼했는데 정작 본인은 임신을 했다는 게 이상하잖아. 구단수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손끝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눈빛은 어두웠고 복잡한 생각이 얽히고 설킨 듯 했습니다. 잠시 후 구단수는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비서에게 연락할게. 직원 건강검진 내역을 확인해 봐야겠어. 강진아는 흥미롭다는 듯 지켜보았습니다. 구단수는 빠르게 번호를 누르며 짧게 지시했습니다. 이번 건강검진에서 서민기 몸 상태, 특히 생식 능력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봐. 비서의 응답을 들으며 구단수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구단수는 천천히 강진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괜한 소리를 한 거면 이걸로 끝이야. 강진아는 여유롭게 웃으며 잔을 들어 보였습니다. 끝이라니 단수야. 이건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카페 창 너머로 흐릿한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구단수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의심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맹공이는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팔과 다리는 힘이 빠졌고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그러나 문을 닫기도 전에 거실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이제 왔어? 늦었네. 정주리는 소파에 앉아 팔짱을 낀 채 맹공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옆에는 다 마시지도 않은 커피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맹공이는 순간적으로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일이 조금 늦어져서. 맹공이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주리는 피식 웃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래, 늦었으면 그만큼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지. 저녁은 준비했어? 맹공이는 속으로 한숨을 삼키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몸이 힘들어도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일이 더 커지지 않았습니다. 정주리는 팔짱을 낀 채 맹공이의 뒷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거실 바닥도 좀 더 닦아.
아침에 네가 닦고 갔다고는 하지만 난 좀 찝찝하더라. 맹공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몸이 기우뚱거렸습니다. 밥을 준비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이러다 또 쓰러지는 거 아니야? 그러나 맹공이는 이를 악물고 다시 움직였습니다. 한편 구단수는 사무실에서 비서의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직원 건강검진 결과는 확인하는데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비서의 차분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구단수는 무표정하게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확실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보고해. 비서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대표님. 전화를 끊은 후 구단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맹공이가 속고 있는 거라면 내가 밝혀야 해. 눈빛이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책상 위에 펜을 손끝으로 굴리던 구단수는 결국 펜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섣불리 나서면 안 돼. 하지만 만약 강진아 말이 사실이라면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구단수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사실을 확인하겠다고. 집으로 돌아온 맹공이는 정주리의 끝없는 심부름에 몸을 혹사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을 닦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셔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맹공이는 묵묵히 끝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했으면 내 방에 있는 옷들도 좀 개놔. 정주리는 시계를 보더니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맹공이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체온이 점점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조용히 방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을 돌아볼 틈도 없이 그녀는 오늘도 시집살이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현관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술 냄새가 진하게 풍겼고 흔들리는 발걸음이 거실 바닥을 어지럽게 맴돌았습니다. 서민기가 만취한 채로 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안방문이 살짝 열리더니 맹공이가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술 마시고 오면 어쩌자는 거예요? 맹공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민기를 바라보며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서민기는 그녀를 보자마자 불쾌한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왜 이제 와서 착한 아내인 척이라도 하게? 맹공이는 당혹스러워하며 서민기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서민기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이 덜컥 소리를 내며 테이블에 부딪혔습니다. 공이야. 서민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어딘가 거칠었습니다. 네가 임신한 애가 내 아이라는 확실한 증거도 없잖아. 순간 맹공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맹공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민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서민기의 눈빛은 흐려져 있었고 얼굴은 술기운으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맹공이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억울함이 점점 그녀를 뒤흔들었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에요? 맹공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들어요? 서민기는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머리를 헝클어뜨렸습니다. 그럼 증명해봐. 내 아이라는 걸? 맹공이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앞에 남편이 너무나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억울함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해요? 맹공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려 했지만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난 당신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날 의심해? 서민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맹공이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창백해지더니 갑자기 배를 부여잡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아! 손끝에서 서늘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맹공이는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바닥 위로 선홍빛 피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하혈? 맹공이의 입에서 나지막한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몸이 축 늘어지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공이야? 공이야?
서민기의 취기가 단숨에 가셨습니다. 눈앞에서 쓰러진 아내를 보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안 돼, 안 돼. 공이야, 정신 차려. 서민기는 허둥지둥 그녀를 부축하며 얼굴을 살폈습니다. 맹공이의 호흡이 불규칙해졌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제발, 제발 정신 좀 차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서민기는 맹공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한 손으로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급실? 응급실 어디야?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러나 서민기는 그것조차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맹공이의 숨소리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서민기는 깨달았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하얀 병실 안 맹공이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띵하고 아팠고 몸은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곧 차가운 현실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맹공이 씨! 의사가 조용히 다가와 침대 곁에 섰습니다. 맹공이는 흐릿한 시선으로 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안타깝지만 유산되었습니다. 그 말이 맹공이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니에요. 맹공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요, 제 아이가. 눈물이 터질 듯 차오르더니 결국 그녀의 얼굴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제 아이가 사라졌다고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쉼없이 쏟아졌고 맹공이는 흐느끼며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안 돼요, 제 아이는 아니에요. 그녀의 울음소리가 병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 문가에 서 있던 서민기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질끈 감고 주먹을 꽉 쥔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맹공이를 바라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건 내 탓이야. 자신의 말 한마디가, 자신의 의심이 아내를 이렇게 무너뜨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말로도 그녀를 위로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있었습니다. 서민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안해. 입안에서만 맴도는 말이었고 결국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이 개자식이. 순식간에 구단수가 들이닥쳤습니다. 네가 사람이야? 구단수의 손이 날카롭게 뻗어가더니 서민기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공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구단수의 눈빛에는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서민기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딴 말도 안 되는 의심을 해? 그 말도 안 되는 의심 때문에 맹공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아. 구단수의 목소리가 병실 안을 울렸습니다. 말해봐.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한 거냐고. 그러나 서민기는 구단수를 똑바로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난 할 말 없어. 그리고 천천히 구단수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난 나갈게. 그 말만 남기고 서민기는 병실을 떠났습니다. 구단수는 어이없다는 듯 서민기의 뒷모습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침대 위에서 오열하는 맹공이에게 향했습니다. 맹공이의 어깨는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구단수는 천천히 다가가 그녀의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따뜻하게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공이야.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맹공이는 구단수를 보더니 더 참을 수 없다는 듯 와락 구단수의 품에 안겼습니다. 단수야, 내 아이가. 구단수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울어도 돼. 맹공이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리고 구단수는 그녀가 울음을 멈출 때까지 조용히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늦은 밤 서민기의 집 앞에 검은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구단수는 깊은 숨을 내쉬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정주리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정주리는 눈을 가늘게 뜨며 구단수를 위아래로 후어보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로 우리 집까지 찾아온 거야? 구단수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정주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정주리는 그것을 힐끗 보더니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이게 뭔데? 구단수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맹공이가 유산했다는 진단서입니다. 순간 정주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곧 어깨를 으쓱이며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구단수는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맹공이가 유산한 이유 알고 계시죠? 정주리는 코웃음을 치며 팔짱을 꼈습니다. 설마 나 때문이라는 말이라도 하려는 거야? 구단수는 가만히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과도한 노동으로 인한 유산이라는 문장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맹공이가 당신한테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정주리는 혀를 차며 비웃었습니다. 어머 구단수지. 이거야 원 너무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야? 구단수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이게 뒤집어 씌우는 걸로 보이세요? 정주리는 여전히 태연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난 맹공이가 그렇게 약한 줄 몰랐네. 우리 때는 다 그렇게 살았어. 시집살이 좀 했다고 유산을 해? 그게 다 자기 몸이 약해서 그런 거지. 구단수는 정주리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시는군요. 그리고는 다시 봉투에서 서류 한 장을 더 꺼내 정주리 앞에 내밀었습니다. 정주리는 짜증난 얼굴로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엔 또 뭐야? 그러나 순간 정주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류에는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명 서민기 선천적 무정자증으로 인한 불임 진단. 정주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야. 입술이 떨렸습니다. 구단수는 한 발짝 다가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맹공이가 가진 아이가 서민기의 아이라는 확신도 없다고? 그렇게 맹공이를 몰아세웠던 건 바로 당신 아들입니다. 정주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손에 쥔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리고 순간적으로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기분과 함께 그녀의 몸이 휘청였습니다. 어머. 그녀는 균형을 잃고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어둑한 저녁 도심 속의 한 고급 레스토랑. 커다란 샹들리에가 은은한 불빛을 내뿜고 있었지만 테이블에 앉은 두 사람의 표정은 그 어떤 조명도 밝힐 수 없을 만큼 어두웠습니다. 정주리는 손끝을 떨며 와인잔을 꼭 쥐었습니다. 맞은편에는 강진아가 여유롭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보자고 하셨어요? 강진아가 심드렁하게 물었습니다. 정주리는 깊은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민기랑 공인 내가 반드시 이혼시킬 거야. 강진아는 피식 웃으며 와인잔을 기울였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그래서요? 정주리는 손을 가볍게 움켜쥐었습니다. 민기랑 다시 잘해볼 생각 없니? 강진아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내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 어머니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어요? 그녀는 가볍게 잔을 내려놓으며 비꼬듯 말했습니다. 저보고 서 팀장이랑 다시 잘해보라고요? 정주리는 애타는 눈빛으로 강진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도 알잖아. 민기는 네가 아니면 안 돼. 네가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러나 강진아의 입꼬리는 냉소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이제 알았어요. 서 팀장은 씨 없는 수박이라는 걸요. 순간 정주리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뭐? 강진아는 코웃음을 치며 손가락을 까닥였습니다. 불임인 남자랑 결혼할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정주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강진아는 태연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안쓰럽긴 하네요. 이제야 알았다는 게요. 그동안 자기 자식이 대단한 줄 아셨겠죠? 와인잔을 한 모금 마시고 강진아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제가 그걸 알고도 서 팀장한테 돌아갈 것 같으세요? 그 말에 정주리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이게 다 내 탓이야. 그 순간 그녀의 몸이 무너져 내리듯 의자에서 내려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망쳤어.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흐느끼는 그녀를 보며 강진아는 그저 가만히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정주리는 멍하니 바닥을 바라보며 흐느꼈습니다. 그동안 지켜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그녀의 울음소리가 조용한 레스토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 강진아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와인잔을 다시 집어들고 차가운 목소리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어머니.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